여러분, 달력은 꼭 여기에 이렇게 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부가 만들어지고 또 행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간혹 이 달력을 엉뚱하게 두지 말아야 할 장소에 두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운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의 계획을 적어 놓은 것이기도 하고 또 다음 달의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나의 번영을 기록해 두는 것이라는 거죠. 하여 이 달력을 번영운의 상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달력에든 또 다이어리에든 그들만의 스케줄을 빡빡하게 적어놓고 산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동양학에도 만세력이라는 달력이 있어 이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느냐로 그 사람이 얼마나 번영할 사람인지를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만세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옆에 새카만 것이 바로 제 손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달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달력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듯 합니다. 여러분, 달력은 꼭 여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제대로 된 번영을 얻게 되십니다. 네, 제가 큰 번영을 얻고 있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달력은 구도에 맞게 또 크기에 맞게 적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달력을 걸어 놓은 것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딱 맞는 공간에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걸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달력입니다. 물론 이런 큰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작은 탁상용 달력의 경우 거실 협탁이나 침실 협탁 위에 두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 이 달력은 무조건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하는 거예요. 네, 눈만 들면 바로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손만 뻗으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말이죠. 하여 작은 것은 협탁 위에 두고 또 큰 것은 거실 모서리나 거실 빈 공간에 걸어 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탁상용 달력은 많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리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부자입니다. 네, 탁상용 달력이 많은 사람 역시 무조건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많은 다이어리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적어 놓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달력을 많이 보는 사람은 무조건 번영할 사람인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다른 무슨 책보다 만세력이라는 달력책을 가까이 두셨고 또 과거에는 책력이나 원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인지 그렇지 않은 나라인지를 구분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큰 달력은 많이 있는 것 그리 좋지 못하지만 작은 탁상용 달력은 많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벽걸이 달력은 절대 거실 소파 등 뒤에는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큰 달력이 걸려있지 말아야 할 장소가 바로 현관이며 또 침실이며 그리고 거실 소파 등 뒤입니다. 특히 거실 소파 등 뒤의 위치는 이 집안의 번영운의 혈맥이 모이고 갈라지는 정점인 곳이에요. 하여 이곳에는 가족 사진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걸려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이곳 외에는 정말 걸 곳이 없으시다면 아예 달력을 걸지를 마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달력을 걸기 위해 큰 못을 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달력을 걸기 위해 작은 나사못이나 또 후크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큰 못을 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어디든 큰 못을 치는 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침실에는 탁상용 달력을 두십시오. 여러분, 간혹 침실벽에 큰 달력을 걸어 두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풍수적으로 이 달력은 걱정과 고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번영을 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기에 두 가지는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여 이것은 절대 침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곳 침실은 완벽한 휴식만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침실에는 탁상용 캘린더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달력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는 절대 달력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 공간은 집안의 명예운과 번영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며 이곳에는 안정과 평안함이 항상 존재를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네, 하여 불안과 걱정을 상징하는 달력이 이곳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혹 탁상용 캘린더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이 가정은 항상 고민과 걱정에 휩싸여 살게 될 것이며 늘 작은 일들도 이상하게 커지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겪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현관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것이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현관에 있는 탁상용 캘린더입니다. 무조건 치우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 없는 걱정, 또 필요 없는 문제들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7번째로, 여러분, 시계와 달력은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 여러분, 시계도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며 또 달력 역시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두 기운이 바로 곁에 있어 이 기운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이곳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조급하고 다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풍수는 바로 무의식을 이용하는 학문이며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런 강한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점점 조급함이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조급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무엇이든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8번째로, 여러분, 달력의 그림은 항상 좋은 것을 쓰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좋은 그림이나 좋은 글씨를 거는 것은 그것을 통해 행복을 얻고 또 번영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달력 역시 그림이 있다면 이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하여 너무 강한 그림이나 또 혼란스러운 그림, 그리고 여성들의 이상한 모습들이 그려진 달력이라면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제가 걸어놓은 것처럼 그림이 없는 순수한 글씨만 있는 달력이 가장 좋지만 혹 그림이 있는 달력을 얻으셨다면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꼭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건 역시 풍수 그림이 될 수 있으며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9번째로, 여러분, 한눈에 잘 보이는 곳, 찾기 쉬운 곳에 달력을 거십시오. 여러분, 달력은 무조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거시고 어디서든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거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은 거실일 거예요. 네, 거실에 앉으셔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또 일어나서 한두 걸음만 걸어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달력은 절대 억지로 찾아야 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달력을 걸어야 하는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용 다이어리나 또 탁상용 달력을 많이 추천해드리며 큰 달력의 경우라면 어디든 하나 이상 두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그러했으며 제가 지금껏 만나본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행복과 번영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